여러분, 지금 유럽 금융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룩셈부르크에서 연봉 수십만 유로를 받는 여성 금융인들이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출장이 아닙니다. 아예 사표를 던지고 한국 남성과의 새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최고 엘리트 여성들이 돈보다 중요한 건 진짜 사랑이라며 백수 남편도 상관없다고 선언하는 충격적인 상황. 과연 한국 남성들의 어떤 매력이 이들 유럽 금융 여왕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룩셈부르크발 충격 러브스토리, 그 전말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사 매니히입니다. 룩셈부르크에서 20년간 금융업에 몸담아온 투자은행 부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서울 출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38세였고 유럽 금융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연봉도 30만 유로 정도 받고 있었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그저 투자 대상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국의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라며 서울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했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텔까지 그리고 미팅 장소까지 가는 내내 느낀 건데요. 한국 분들의 배려심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특히 첫 번째 미팅에서 만난 한국 기업 대표분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유럽에서 20년간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세심한 분들은 처음이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출장을 마치고 룩셈부르크로 돌아온 후 동료들이 출장 결과를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다고요.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간 일만 하며 살아온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동료들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솔직한 마음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분들을 통해 느낀 건데 진정한 신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칠까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단순히 제 출장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엘레나 바스케스 국장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엘레나 국장님은 유럽연합금융청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이셨는데 평소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에게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해서 묻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매너나 성격에 대해서도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아시아 투자에 관심이 없던 여성 임원들이 갑자기 한국 관련 투자처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회의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저희 회사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룩셈부르크 금융가 전체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다른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여성 임원들과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물론 남성 동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트렌드 정도로 여겼는데 점점 우리의 관심이 순수한 비즈니스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자신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20년간 오직 숫자와 차트만 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엘레나 국장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과의 화상 미팅에서 느낀 그들의 배려심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요. 유럽의 비즈니스 문화와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이 가진 특별함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해 11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 포럼이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그 해는 특별히 한국에서 온 대표단의 규모가 컸어요. 포럼 첫날 한국 대표단과의 공식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엘레나 국장님 그리고 프라이빗 뱅킹 부문의 이사벨 드루 부문장님까지 참석했어요. 이사벨 부문장님은 35세의 젊은 나이에 부문장까지 오른 실력파였는데 평소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미팅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데 한국 측 참석자들의 첫인상이 정말 달랐어요. 정장 차림새도 단정했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된 3시간 동안의 미팅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저희의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라 그분들의 진짜 성품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미팅 중간에 물을 따라주시거나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세심함까지. 유럽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사벨 부문장님이 미팅 후에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럽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사적 매너라고 하시더라고요. 20년간 금융계에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남성들과 비교해봐도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는 처음이라고요. 포럼이 끝나고 열린 리셉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분들이 저희와 대화할 때 보여주신 겸손함과 진정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을 과시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다는 기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마치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훨씬 넘어서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포럼이 끝나고 며칠 후부터 저를 포함한 몇몇 동료들에게 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통, 현대 문화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룩셈부르크에 세종학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비즈니스 목적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수강생 중에 아는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엘레나 국장님도 계셨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임원들도 몇 분 보였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어색함이란. 나중에 세종학당 관계자분께 들어보니 그해 가을부터 수강생이 30%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등록자 대부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금융업계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자체도 매력적이었지만 언어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들이 언어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종 같은 수업을 듣는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서로 어색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이면서도 왜 그걸 숨기려 했을까요? 한국 문화 수업도 따로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절, 음식 문화, 현대 사회까지 배우면서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에 강사분이 한국 남성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궁금증이 조금씩 해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배려와 겸손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각자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확실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좀 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말이에요. 3월 말 저는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1개월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아시아 투자 시장 조사라고 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정확히 뭘 찾으러 가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동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평소 휴가도 잘 안 가던 제가 갑자기 한 달씩이나 쉰다고 하니 모두들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제가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몇몇 여성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엘레나 국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도 아시아 시장 연구를 위해 한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쯤 되니 룩셈부르크 금융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경쟁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업무상 필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두들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서로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다른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동기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가 많아졌다면서 혹시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의 진짜 속마음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출발 일주일 전쯤 되어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아시아에 관심도 없던 여성 임원들이 갑자기 한국 관련 세미나나 문화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작은 한국 문화 행사에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융업계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매력이 룩셈부르크 금융가 여성들에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4월 초 서울에 도착한 저는 이번에는 호텔 대신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좀 더 현지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첫날부터 그곳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했거든요. 카페 사장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는데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만 마시러 갔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가 룩셈부르크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룩셈부르크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제 직업이나 연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대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카페에서 보낸 시간들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20년간 숫자와 차트만 보며 살아온 제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 대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느 날 그분이 카페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온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직책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룩셈부르크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행 중에 일시적인 감정 변화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제가 정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 무렵 룩셈부르크에서는 더 많은 여성 임원들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변화를 지켜본 동료들이 저마다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룩셈부르크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은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카페 사장분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데 있다고요. 룩셈부르크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연봉 30만 유로, 20년간 쌓아온 경력, 동료들의 인정,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5월 말 저는 상사를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유를 묻는 상사에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사무실에 사표 소식이 퍼지자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부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동료들의 반응이 복잡했습니다. 엘레나 국장님은 저에게 정말 확신하는 거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부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업무를 정리하면서 저는 동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냐고,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한 마음도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길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퇴사 전 마지막 주에 이사벨 부문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결정을 보면서 자신도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룩셈부르크 금융계에 제 소식이 퍼지면서 정말 뜻밖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제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 연봉에 비하면 수입은 많이 줄었지만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저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엘레나 국장님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지금은 룩셈부르크에서 아시아 문화 교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사벨 부문장님도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에요. 룩셈부르크에 남아있는 동료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카페 사장님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돈이나 지위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요즘 유럽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희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수강생도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느낀 그 특별함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였어요. 이런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성공담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매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겸손함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인간관계 말이에요. 룩셈부르크 금융가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희와 같은 선택을 한 여성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작은 네트워크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말이에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한국 사회의 따뜻함, 사람들의 정,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역동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보물 같은 경험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때로는 향수병까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럽에 소개하고 반대로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알리는 일이에요.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레나 국장님의 아시아 문화 교류 사업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룩셈부르크에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벨 부문장님은 한국 스타트업 투자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유럽에서 쌓은 경험과 한국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결합해서 새로운 투자 모델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저희 세 사람 모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다고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 행복의 기준,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유럽 전역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룩셈부르크 금융 여성들의 한국 남자 사랑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